안녕 얘들아. 우리 할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은 126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는 유리함수, 오늘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음 시간에는 맨 뒤에 남은 경우의 수, 요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우리 새로 수업해서 세진도 나가도록 해요. 자, 126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은 126페이지 처음 유리함수입니다. 자, 유리함수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배웠을 거야. 유리함수. 그죠? 기억나지?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유리라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언제? 중학교 1, 2학년 때 유리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는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형태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뭘로 만드냐? 함수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유리수가 무엇이었냐 해서 살펴보니까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유리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유리수 적어보면 0.2 또 5분의 6 이런 거 등등등이 나와요. 어떤 수입니까? 그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이렇게 분수. 얘도 소수지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분수로 정리가 된 수가 바로 유리수가 되고요. 그렇다면 유리식은 무엇이냐? 유리식은 x 플러스 2분의 5 또는 x분의 4 이런 거 우리 반비례의 형태에서 x분의 4 이런 형태 배웠잖아. 맞죠? 이게 바로 유리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함수니까 함수는 여기 있는 형태가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x랑 y의 관계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게 는 y로 정리가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형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잘 보세요. y는 x분의 5 y는 마이너스 x분의 4 뭡니까? 그죠? 반비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배웠고요. 반비례 관계 역시 함수였습니다. 왜? x가 하나일 때 y도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반비례도 함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함수는 반비례 함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 말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진짜 유리 함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괜찮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비록 배웠지만 y는 x분의 a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괜찮죠? 너는 좌표 평면 위에서 a가 양수면은 1, 3, 4분면을 지나게 되고요. a가 음수면은 2, 4, 4분면을 지나는 한 쌍으로 나오는 쌍곡선이 됩니다. 그죠? 이런 쌍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얘는 점점 커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죠? x축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또 얘는 점점 커지면서 어느 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y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근선.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다.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도 생기게 되겠고, 그리고 두 개의 점근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이 있겠네. 맞죠? 요 점에 대한 얘기로 다룰 수가 있겠고, 이 점을 봤더니 이 점은요, 너희 둘이를 점대칭하는 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너희 두 개를 어떤 선에 의해서 대칭할 수 있는 대칭된 선도 나옵니다. 그죠? 또 이렇게 대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맞니?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추가된 건 점근선이랑 이렇게 대칭하는 형태가 추가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배운 내용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A가 양수면 1, 3, 음수면 2, 4, 4분면의 형태를 지나게 됩니다. 배웠죠? 정리는 한번 안 해도 되겠죠? 얘는 그죠? 얘는 기본적이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디? 여기 X축이나 Y축에 점점점 멀어진다. 이해되죠? A가 1일 때 그래프면 A가 2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지? 그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제 고등학교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새롭게 나온 건 점근선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점근선을 한번 정리를 하면 얘는 Y축, X축이니까 Y축. X는 0이고 그 다음 또 X축, Y는 0. 그래서 점근선은 X는 0, Y는 0으로 정리가 되며 이때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 너희를 대칭하는 형태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자, 대칭은 뭐라고 했냐면 이 형태를 우리가 Y는 X라고 했죠. 잘 보세요. 원점에 대칭을 하면 X랑 Y랑 부호가 바뀌어야 돼. 즉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Y에 마이너스, X에도 마이너스 해서 정리를 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풀풀로 바뀌면서 X분의 A. 뭐예요? Y는 X분의 A 똑같잖아. 원점 대칭이 확실합니다. 그죠? 이 원점에 의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점 대칭이 되는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칭의 중심.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대칭과 점대칭을 하면서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면 다시 기억하면 되겠고. 그죠? 대칭의 중심이에요. 대칭의 중심은 뭐라고? 점대칭이 되었을 때 딱 그 점을 대칭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하며 또는 대칭의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대칭의 중심이라고 할까요? 대칭의 중심 즉 0,0 원점이 됩니다. 원점에 의해서 대칭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선 마찬가지죠. 이 선에 의해서 대칭입니다. 그치?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형태에서 X랑 Y 자리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Y, 얘는 A, 얘는 X가 되죠. 뭐지? X, Y의 자리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게 뭐예요? Y는 X분의 A잖아. 똑같잖아.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XY 자리 바꿨다. XY 자리 바꿨다. 뭐예요? XY 자리 바꿨다. Y꼴 X의 대칭이죠. Y꼴 X의 대칭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선으로 대칭, 선대칭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형태 그대로 본다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되겠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칭축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대칭축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이거 너무 반비례. 쉽지 않아. 맞죠? 쉽지 않아. 그리고 이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으면 항상 이차함수도 제일 기본적인 형태에서 평행 이동을 했고요. 그죠? 얘 마찬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뭐 할까? 평행 이동을 하겠죠? 원도 평행 이동을 했죠. 그치? 그래서 평행 이동된 형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형태에서 이 형태 그대로 해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당연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형태가 정리가 되겠네. 맞습니까? 뭐로 나오겠어요? Y는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P. 그죠? 위에는 그대로고요. 뒤에는 플러스 Q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우리 사실 이 A를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는 A를 적었지만 지금은 A 대신 우리 다른 문자를 좀 씁시다. 보통 이렇게 문자를 바꿔요. 중학교랑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K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Y는 X-P분의 K 플러스 Q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제가 평행 이동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구나. 이해되죠? 자, 그럼 얘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자. 그대로 이동할 거니까 누구?
얘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애도 이동, 점점점 가까워지는 애도 이동, 점근선도 이동하게 되겠고요. 또 대칭의 중심 역시 마찬가지겠죠. 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대칭의 중심 뭐 점근선의 교점으로 정리가 된다. 대칭축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대칭의 중심을 지나도록 나오면 되겠네.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대로 정리를 할 건데 쟤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먼저 좌표 평면 한번 그려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X축으로 P만큼 X축으로 P만큼 점근선을 이동했고요. 또 Y축으로 Q만큼 Y축으로 Q만큼 점근선까지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봤더니 얘는 뭐 1, 4분면이면 1, 3, 4분면이었으면 이렇게 생겨 있겠죠. 또 이렇게 생겨 있겠고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 만나는 점 X절편, 여기 Y절편이 나옵니다. 각각의 절편을 적어주면 더 좋겠다. 그죠? Y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에 0 넣고 구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X절편은요. 마찬가지 Y에 0 넣고 구해서 정리를 하면 그래프를 좀 더 예쁘게 그릴 수 있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는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봤고 이때 마찬가지 대칭의 중심이 나옵니다. 대칭의 중심은 점근선의 교점과 일치한 이 P, Q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칭축, 선대칭이 되는 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P, Q를 지납니다. 뭐라고?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자, 얘는 뭐가 나왔다고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이 P, Q죠. 기울기가 나와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이때 우리는 Y-Y1은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생략하고 X-X1으로 정리가 돼요. 괜찮죠? 자, 플러스 인애가 얘, 마이너스 인애가 얘니까 요거 우리 마이너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인 형태로 너가 나오게 되겠고 얘는 여기가 플러스로 나와 있죠. Y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Q인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형태를 기억하기보다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것만 우리가 해주면 이거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거는 이걸 했어요. 점근선 대칭의 중심 대칭축이고요. 평행 이동 끝. 이게 바로 유리함수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Y는 X-2분의 4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구하라고? 1번 점근선 X는 2 Y는 3 점근선 그리고요. 위에 있는 게 4 양수니까 짠 끝. 물론 X절편, Y절편까지 구하면 더 좋고요. 뭐 굳이 안 구해도 이런 형태로 대략적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게 꼭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온다면 X-2분의 4 플러스 통분이 되어져서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통분한 형태로 살펴보면 Y는 얼마? X-2분의 3X-2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3X-6 플러스 4니까 3X-2로 나오죠. Y는 X-2분의 3X-2로 정리가 되어서 잠깐만 이 형태 얘 둘 다 아니잖아. 새로운 형태가 나왔어. 아이 참나. 그럼 얘도 정리해 줘야 되겠네. 그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Y는 이때 우리 A 써먹자. 여기 있는 A랑 다른 A입니다. 이것도 우리 바꿔줄까요? K로 바꿀게요. 얘 필요 없는 A니까 아까 설명했던 A니까 얘도 지워버리고. 괜찮죠? 자, 쟤를 K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A를 써먹을게.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얘랑 같은 형태예요. 근데 우리는 2차 함수도 다 전개가 되었을 때랑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랑 같잖아.
그지? 그겁니다. 이렇게 정리된 형태는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어차피 볼 것이 정근선과 대칭의 중심과 대칭축인데 제일 필요한 게 정근선이었잖아. 정근선을 빠르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근선을 쉽고 빠르게 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정근선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뭐 알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X정근선은 마이너스 A분의 B, Y정근선은 A분의 C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분모를 보면요. 0이 되고자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은 0이 되니까 요 값이 정근선. 왜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형태를 살펴봤을 때 얘 잘 보세요. 정근선 X는 P죠. 여기 P 대입하면 얼마예요? 분모 0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정근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Y축, 즉 X는 0이 됐어요. X는 0인데 여기에 0 대입하면 분모가 0 돼요. 맞지? 정근선이 분모는 0, 분모가 0,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다음 거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할 때는 잘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어떻게 하라고? X-2에 3, X-2에 3, X-1로 묶었잖아. 계수. 너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 계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너희 계수를 비교하는 거네. 결국에 너희 계수를 비교하는 거네. 그래서 얼마? A분의 C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정근선도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지겠고 저 형태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역함수가 나오는데 자, 역함수는 잘 기억하세요. 역함수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의 역함수를 외워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X는 Y로, Y는 X로 바꾸어서 정근선까지 바꿔주면 역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역함수에 대해서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우리가 물론 했지만 반대로 했잖아. 실질적으로 그대로 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실제로 있었으면 여러분들 있었으면은 불러보라 했을 텐데 뭐 불러보라고 해도 어차피 안 불렀겠지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x-1분의 2x 플러스 3입니다.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앞에 있는 계수만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따라합니다. x-1 분의 얘는 2고요. x-1 그럼 약분돼서 상수로 나오니까 그죠? 근데 봐봐.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2잖아. 3이잖아. 5가 와야 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잘 보세요. x-1분의 자, 이렇게 됩니다. 따로따로. 맞죠? 그래서 얘는 2x-1 그리고 플러스 x-1분의 5로 정리가 되며 얘는 약분하면 2니까 얘 먼저 x-1분의 5 플러스 2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 형태든 이 형태든 평행 이동 그리고 얘를 바꿔서 무조건 이 형태로 바꿔야 되며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3월 달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얘는 뭐 물론 2학기 내용이겠지만 그죠? 어려우니까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정리부터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파일을 올려주겠지만 파일을 보고 정리를 해도 되겠고 우리 여기 있는 수업 시간 내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해도 되겠고 자, 공책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학원에 있는 거니까 연습장에 정리를 해서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옮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